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개인 보고 차원의 계시잖아요. 부탁이요? 개인 사건 차원의 당사자가 부탁?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그러니까 계신데 다른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똑바로 말씀하세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건에선 봐주기 판결이라며 유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모두 면책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법원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다며 앞으로도 힘을 내 싸우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며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폭력을 용인한 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의원직 상실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범여권에서도 실망스럽단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회 내란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딨냐. 국회의 본질인 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으면서도 사실상 모두 면책됐다며 나경원 의원 등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판결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무죄가 나오지 않고 유죄가 선고돼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당시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선고를 받은 우리 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은 걸 언급하며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등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루 사전상에는 없는 말이고요. 쇠지렛대 정도가 더 나은 말이긴 합니다만 워낙 정치권에서 유명한 사진 등으로 6년 7개월 동안 종종 회자가 됐습니다. 그 1심 선고가 오늘 6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천만 원의 벌금, 국회법 위반은 400만 원 벌금 이렇게 나왔고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000만 원 벌금이고 국회법 위반은 15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오늘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예, 어느 정도는 예상했습니다만은 재판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2014년도에 통과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본회의장 어떤 정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이 됐는데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최초의 대규모 판단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패스트트랙이 이제 충돌이 될 때 결국은 이제 준연동제와 이제 공수처 처리라는 어떤 두 가지 이슈를 두고 민주당과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강하게 이제 부딪히면서 애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유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속임수를 쓰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런 그 유성정당도 만들면서 또 공수처까지 하는 이런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과연 국회에서 어떤 정당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과 물리적 충돌을 어디까지 이제 보호할 것이냐 이런 어떤 면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적용은 하되 그러나 또 의원직은 또 유지를 한 예. 그런 재판부의 고민의 일단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고민이 느껴졌다. 김유정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다 인정한 셈이잖아요. 예. 그리고 면책특권의 대상도 아니다. 이건 저항권도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그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건 우리의 저항권이다. 이런 것도 그거 아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어떤 영상을 보면 바닥에 다 주저앉아서 뭐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지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잡아갔어야 되는데 아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한 것은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또 공론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동기에서 이제 범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기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총선과 지방선거를 여러 차례 겪으면서 이미 국민적 판단을 좀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재판이 이렇게 거의 6년 가까이 끌지 않았더라면 또 중간에 어떻게 판단이 됐을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구형 자체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2년 구형이 됐었는데 예. 벌금형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저는 뭐 한 집행유예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러면 뭐 항소심 또 최종심 가서 다투겠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앞에 다 유죄로 그 공소 사실을 인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간에 가다가 그러나 혹은 다만 이렇게 나오면 아마 줄어들겠거니 했는데 역시나 벌금형에 그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1심 선고가 주는 그 메시지는 정말 아프게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나경원 의원만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 원 벌금, 국회법 위반 400만 원, 그래서 합치면 2,400만 원이라서 선고 직후에 일부 언론사는 그 스마트폰 앱에 푸시라고 하죠. 속보가 2,400만 원이니까 의원직 상실이다라고 잘못 오보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죄가 그 같이 기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어떤 폭력 등 유형력의 행사를 금지한 국회법 위반의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을 할 수 없죠. 다만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예. 국회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징역형이 선고 가능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된 것이고 그거와 분리 이제 선고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적은 400만 원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속보가 떴을 때 예. 벌금 액수가 희한하다. 2,400만 원. 예.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경우는 1,150만 원이 선고가 됐잖아요. 보통 이렇게 선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 선고가 된 벌금형이 합쳐져서 이렇게 속보가 나온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다른 데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니까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맞았어요. 그 말이 맞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국회법 위반죄는 500만 원 미만이 전부 선고가 된 것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대부분 징역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이유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제 항소를 제기할 거예요, 거의. 이제 일주일 이내에 항소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전부 유죄가 선고가 되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는 상고가 안 돼요. 예. 유무죄만 다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까지 보면 거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항소심, 즉 2심까지 가서 좀 뭔가 더 아직은 이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정광재 의원님 웃으신 이유가 왜냐하면 항소심 얘기를 하셨는데 예. 요새 뭐 장안의 화제가 됐던 게 대장동.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심 포기를 민주당과 법무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소 자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사안에 대해서도 과연 검찰이 일주일 안에 이거 항소할 수 있을까? 본인들의 입장만 놓고 본다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는 항소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상대 정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는 차원의 항소를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웃은 겁니다. 예. 이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항소 자제를 그렇게 옹호했었던 민주당이 그리고 또 검찰이 과연 이번에도 항소할 거냐라고 묻는 식의 논평이었는데 아마 나경원 의원은 일정 정도 예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4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 정도면은 뭐 검찰이나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나 모두 일정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는 기준은 다를 겁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벌금 400만 원도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뭐 2019년에는 이것과 상관없는 정당인도 아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치가 굉장히 사법화된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판결을 해야 하는가 저는 사법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놓은 결론이 이 1심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검찰에서 항소할지 안 할지 그걸 좀 들여다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징역형,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다 징역형을 구형해 놨는데 전부 지금 벌금형으로 간 것이고 당시 구형도 이철규 의원 빼고 전부 징역형이었어요. 현역 의원 6명 중에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벌금형으로 다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직도 유지하게 됐는데 이걸 검찰이 항소를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거하고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교합니까? 경우가 다른 것이죠, 그건. 근데 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긴 하지만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벌금 90만 원 나온 경우에 검찰이 항소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알기로는 항소를 좀 자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안이고 대장동과는 또 다르죠. 대장동에는 막대한 피해가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항소를 안 한 게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직 검찰 항소 여부가 공개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뭐 나오면 저희가 또 양측 검찰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 정치인들도 2심까지 가자라는 그런 의미 표현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 여기서도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을 폭로하자 나 의원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굉장히 나경원 의원이 거칠게 일종의 항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홍석준 의원님 저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저희 국민의힘의 일종의
내부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이제 순발력 있게 티카타카는 잘하는데 아마 저 이야기를 딱 하고는 아차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공무상의 어떤 비밀을 누설한 거죠. 두 번째는 사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게 첫 번째 대규모 이런 어떤 재판까지 간 사례인데 사실 정치적 영역을 사법적 영역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그렇게 좋은 어떤 선례가 아닌 것이죠. 물론 저런 어떤 동물 국회 자체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이라든지 모든 어떤 상황이 민주당의 어떤 꼼수 시작해서 패스트트랙 자체도 사실은 이제 위법을 이제 그 갖고 이제 다시 태우게 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당시에 원내 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이제 총지휘에서 저런 어떤 사태가 발생했고 또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법 영역이 아닌 좀 정치적 영역에서 좀 해결하자 뭐 그런 어떤 취지의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을 마치 나경원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청탁, 부탁으로 치부해버리면서 토론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한동훈 대표 당시에는 뭐 나경원 의원을 뭐 공격하기 위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부적절했던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까지도 좀 당내 많은 어떤 그 사람들, 당원들로부터 비판받는 어떤 포인트가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도 저 장면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일단 공소 취소를 얘기한 것 자체가 너무 무리죠. 오늘 1심 판결이 났습니다만 전부 유죄가 인정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뭐 법률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한 것 자체는 부적절하고 그리고 저는 공소 취소 자체도 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같이 27명이 기소됐는데 자기 것만 빼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 상식적으로 그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돼서 제가 보기엔 전부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오늘 유죄 판결로 당시 이 공소 취소 시도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물론 이제 최악은 면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어쨌든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은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튼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뭐 송구한 일이죠. 예. 근데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일방적으로 처리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합니다만 소수의 의견을 정말 다수의 이 다수결이라는 폭력으로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아마도 이 재판을 받았던 분들은 2019년에 가도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 안 벌어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의석 구성수가 그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때 그때는 그래도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번 판결이 물론 뭐 특수 공무집행 방해만 많은 그 벌금이 나왔고 국회선진화법은 의원직 유지와는 상관없는 400만 원이 나왔지만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뭐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재판부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 의사결정 방식을 의원들 스스로 위반한 사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사실은 뭐 의원직 상실 여부 이런 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 또 우리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6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서원석 원내대표가 1심에서 각각 벌금 2,400만 원과 1,150만 원 딱 선고됐어요. 처음에 일보 나왔을 때 의원직 상실이다 말해서 막 급하게 SNS에 올리는 의원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400만 원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1심 판결 결과 누구부터 말씀 주실까요? 서 변호사님이 또 변호사시니까. 예. 먼저 이제 그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게 너무 늦었잖아요. 6년 7개월. 예,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이게 임기 끝나거든요. 예. 이 문제 지적하고 그다음에 그 판사가 아마 균형을 잡는다고 상당히 절충적으로 간 것 같아요. 예. 엄하게 처벌을 하면서도 네. 저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 400만 원 이하. 예. 원래 선거법하고 이제 그 국회법은요. 아. 선거법은 100만 원, 국회법은 500만 500만 원. 원. 나머지는 집행유예. 예.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절묘하게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저기 법원 실효성 살리는 이런 절충적인 판단이 높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검사가 항소를 할까? 음. 안 해야죠. 왜 저는 안 해야 된다 봅니다. 물론 2년 구형에 벌금 2,400 넣었다. 예. 그래도 이게 벌금하고 징역이 다르긴 다르지만 예. 그러게 그 취지를 보면 민주당 잘못이 커요. 굳이 당선 무효해달라고 검사가 대장동보다 이거는 저는 항소 사유가 더 낫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정신으로 돌아가라. 이걸 말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정신 돌아가라. 윤석 대변인 깜짝 놀라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 일리가 있어요. 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민주당에서 항소 포기 정신 예. 1심에서 2심 갈 때 아 이거 뭐 자제해야 되겠다는 정신을 구현을 한다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하. 그게 진심이냐 이걸 예. 알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 같고 물론 검찰이 결정하겠지만요. 예. 근데 뭐 어제 검찰 인사한 거 보면 예,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죄는 유죄지만 재판부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유가 있었다. 이게 한 3, 4개월 정도밖에 논의를 안 하는 건데 논의 대상이라는 것이 국가의 근간에 이를 수 있는 선거제도, 그다음에 수사기관 설치, 그 공수처 설치라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 상황과도 연관이 돼 있다 해서 절묘하게 저는 판결을 내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절묘하다는 예. 표현. 자, 박 절묘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그러니까 판사가 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기자님. 그때 국회법 166조의 회의 방해죄는 감금이라는 게 명확히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뭐 약간 몸싸움 정도 하고 앞에서 어떻게 보면 문을 막고 서 있고 그냥 이 정도는 사실 일상적이라기보다는 가끔 있었죠. 근데 우리 다 기억하지만 최이배 의원을 아예 그 회의장에 나오겠죠. 못 가게 감금을 했어요. 소파로 문을 막고. 그래서 다들 기억하는 사진이 최이배 의원이 창문 열고. 의원회관 창문 열고 밖을 바라보는. 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안 지킬 거면 법을 뭐로 만듭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뭐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없겠지만 저는 당시에 감금 얘기는 상당히 심했다고 보고 그러면 아니 나경원 의원님이 400만 원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큰 2,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회법 위반은 400만 원으로 아, 그렇죠. 돼 있는데 그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을 해야죠. 아 저분은 국회를 혼탁하게 했구나. 그러면 다음에 표를 안 줘야지.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 그게 어차피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5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나왔어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또 강성필 대변인.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번 계기로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지 재판부도 말했잖아요. 이제 수계 전당에서 물리력을 사용하고 입법 활동 방해하고 또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은 명백하게 유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재판부가 이 피고인이 26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명 정도는 상징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내렸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야지 이 법을 우리가 도입한 취지가 있는 것이지 예. 이런 식으로 또 재판부에서 아슬아슬하게 살려주면 다음에 또 이럴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재판부가 나름대로 설명은 했더라고요. 뭐 21대 총선, 뭐 8회 지방선거, 22대 총선에서 국민적인 평가가 이미 좀 내려졌다. 그리고 쟁점 법안도 결국에는 입법이 완료됐다.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들에게는 어쨌든 부당성이 있어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러저러해서 너희들 다 잘못했어. 그랬으니까 1명 정도는 좀 날려가지고 좀 기강을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6년 전 얘기라 전 어. 국회잖아요. 6년 7개월 전. 예, 그래서 26분 중에 지금 현역 의원은 5분이고 한 분이 광역자치단체장이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래 지난 얘기긴 합니다, 사실은. 네. 전 뭐 약하다라고 보지만 상황상 뭐 항소 포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항소 뭐 포기할 어떻게 수 있다. 나올지 나경원 의원이 예. 그것도 뭐 괜찮은 항소 것 같아요. 포기의 정신. 네. 네. 그리고 포기를- 더 큰 거는 나경원 의원이 항소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면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 그러니까 거냐는 거죠, 제 얘기.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할지 아, 그걸 반응할지 본다? 아, 그게 좀 그걸 궁금하기도 아. 하고. 예. 그것도 하나가 있네. 근데 전 중요한 건 사실은 근데 재판결을 너무 늦게 나왔어요. 6년 7개월.
예. 만약 뭐 증인 그다음에 이 피고인들이 자꾸 출석을 안 해서 그렇다는데 재판이 너무 지연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판사도 좀 많이 뽑고 저는 재판도 좀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이든 빨리 할수 방안도. 있게. 그래서 만약 자꾸 안 나온다 본인이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명확히 주고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박성태 악실자 최입의 의원 예. 강금 이야기했잖아요. 너무하다고. 예. 근데 그게 그냥 강금한 게 아니에요. 야. 그때 이거 바른미래당에 4분이 있었고요. 예. 오신환 의원을 최입의로 사보임을 했는데 예. 이게 절차가 불법이다. 그래서 가처분을 넣은 상태였어요. 헌재에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이게 맞냐 절차가 사보임에. 이런 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아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강금하면 그 말이 안 되죠. 이유가 있으면 강금해야 되는 거야. 정상 참작의 여지를 좀 있었어요. 설득은 해도 되는데 얘기는 안 했었어요. 쇼파로 받고 설득하면 그건 감금이죠. 아름답게 끝낼 수가 없어. 아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거 위헌이라고 말했잖아요. 잘 변호사님. 넘어갈 뻔했는데. 네. 아니 좀 아름답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 아무 이유 없이 강금한 건 아니라는 거지. 아니 이웃이 때리면 이게 이제예요? 그때 최이배 의원이 그 국회의원회관 그 이렇게 열리는 살짝 열리는 그 창문 사이로 네. 얼굴 내밀었고 119에 신고도 하고 그랬던 거 있습니다. 왜 말을 끊으세요? 당시 가장 힘들었던 건 화장실을 못 가서 많이 그렇죠. 그때 그랬지. 애잔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 아까 이제 우리 강선배 대변인 말씀처럼 혹시라도 나왔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위기는 넘긴 셈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그 방송 중에 그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거의 오보로 생방송을 한 20분 했어요. 2천만 원이라고 해갖고 이게 끝났어. 우리 다 큰일 났다. 그걸로 한 20분 했는데 나와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황 20분 정도는 자 1번 자 나경원 의원하고 자 송원석 의원 두 분은 한 분은 현역 원내대표고 한 분은 전직 원내대표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을 이끌고 가시는 두 분인데 이 두 분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이 1심에서 나왔다고 하면 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계속 그랬거든요. 당황스럽습니다.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말을 아끼시니 잘하신 거네. 뭐 어떻게 근데 그 아무 생각이 부분은요, 안 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판사들도 깜빡깜빡 실수를 해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예. 분리 선고를 해야 되거든요. 선거법이나 국회법은 예. 당선 무효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옛날에 분리 선고 안 해서 대법원이 파기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알죠. 500만 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니 예. 그 앞에 그 집행유예는 아니다. 일반 범죄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끝났다. 근데 이제 선거 국회법이 500 되느냐? 예. 결국에 총액을 본 게 아니고 우리는 구별된 거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러니까 2,400 넣어도 아직 희망이 있다. 좀 느낌이 400 이게 오히려 400 아닌가. 총이 처음에 2,400만 놓잖아요. 예, 보통 맞아요. 벌금이 1,500, 2,000, 1,000단위 놓잖아. 네. 그러면 이게 국회법이 400인가? 그러면 이게 살았다. 역추적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한 거죠. 요새 잘 맞춰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전문직이라고 처음 느껴봤어요. 요새 잘 맞춰요. 요새 김건희 오빠 기가. 그것도 맞추고 대단합니다. 예. 자, 일단은 나경원 의원의 반응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법원에서 인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강수필 대변인. 그러니까 이게 독주하지 마세요. 반성이 안 된 거예요. 반성이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도 사람들 감금하고 또 공무집행 방해하고 폭행 쓰고 그랬다는 겁니까? 이유가 있으면 또 감금하고. 네, 이유가 있으면 때릴 수도 있고. 그냥 본인들 나름대로의 이유인 거지. 네. 그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여야가 같이 이거는 합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하지 말자고. 네. 동물국회.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 윤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재판부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21대 총선, 지방선거, 22대 총선 거치면서 그 26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한 명 정도는 좀 날렸어야 된다. 아쉽다. 나경원이 오늘 이제 빠루 재판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그 구형이 징역 2년. 근데 이제 현직 그 법원장의 부인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또 나경원 자체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때릴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사건이냐면 대한민국 기득권 특권층에 대한 재판들에서 공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경원 하나에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무슨 일로 고소고발을 당하잖아요. 재판도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돼서 형 땅 때립니다.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형도 빨리빨리 때립니다.
예? 사건을 조작할 때만 오래 걸리죠, 얘네들이. 죄도 없는 사람을 엮으려고 할 때는 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오래 걸리지. 조금이라도 흠결에 대한 자기들이 뭔가 논리가 구성이 되면 금방금방 하는데요. 기득권 특권층에 대한 재판은 일단 오래 걸려요. 왜? 국민적 관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국민의 기억을 지워야 되니까요. 나경원 재판이요. 그 사건이 벌어진 지가 거의 한 6, 7년 됐죠. 그리고 지금 한 5년 만에 아마 재판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은 지금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을 때릴 수가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왜냐하면 국회 회의 방해를 고의적으로 막 하면 5년 이하인데 폭행의 수단을 동원해서 하면 빠루를 들고 설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7년 이하니까 예. 2년은 일단 검찰이 시간 끌면서 굉장히 작은 구형을 했어요. 아주 낮은 구형을. 네. 구형이라고 하는 걸 낮게 해야 재판부에서는 형량을 더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재판부라고 오늘 그 사법 재판이 되는데 이제 하나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잖아요. 네. 전국 법원장 회의를 하면서 네. 분명히 자기들끼리 네. 뭐 물밑에서 이런저런 도움 요청하고 다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거 불법인데. 예, 그렇죠. 저는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나경원이 법사위에 들어오면 안 되고 법사위에서 있고 싶으면 남편이 사임해야 된다 무조건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이해 충돌 때문에라도 네. 여하간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형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올 텐데 예. 어떤 결과를 낼지 현 재판부를 제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법사위 회의 때 나경원 의원한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예. 당신이 법사위 위원이고 예. 남편이 법원장이니까 2년 구형받은 거지. 예. 제가 여기저기 그 박균택 국회의원한테 예. 제가 물어봤어요. 예. 선배님, 검사 출신. 네. 예, 이 정도면은 검찰이 구형 얼마 때리는 게 맞아요? 그랬더니 만약에 힘없는 사람이 이 정도 했으면은 최소 5년은 때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나경원이니까 2년 때린 거라고. 그 어쨌든 예. 구형도 그렇게 세게 한 거 보니까 이게 네. 뭐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뭐 방송에 다 나와 있고. 풀 HD 동영상으로 이제 구비가 된 것이고. 예. 그러면은 그래도 징역형은 나오지 않을까요? 뭐 집행유예만 나와도 실형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확정이 되면은 예. 뭐 무슨 100만 원건 선거법이고 네네. 요거는 맞습니다. 다르죠. 요거는 예. 그냥 바로 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역형, 금고 이상의 형만 나오면은 예. 무슨 범죄든 국회의원은 직을 잃게 돼 있어요. 검찰도 뭐 더 낮게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었을 텐데 네. 워낙에 증거가 명확하고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처신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잊질 않았어요. 잊질 않아요. 5년, 6년을 끌었는데도 예, 납바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만약에 그 어떤 유죄가 나온다. 예. 유죄가 나온다면은 법사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형을 구체적으로 뭐 2심, 3심 가니까 예. 저는 법사위 없는 게 맞죠. 무죄 있어서는 추정 안 된다라고 원칙이라고 봐요. 뭐 또 우겨될 수 있는데 네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하나가 더 걸려 있잖아요. 예. 나경원은 남편이 현역 법원장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송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야 뭐 예. 법사위 있을 수는 있으나 네. 적어도 기본적으로 네. 남편이 현직 법원장으로 있고 그렇지. 예. 지금 대법원 조의대 인사권 체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은 사실은 법사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제 아버지가 상지대학교 민주대학 상지대 민주화운동 같이 하셔가지고 상지대학교의 시민사회 측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거든요. 그거로 교육위원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국회에서 이해충돌이라고. 네. 아니 대학에 비상임 이사로 아버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본인도 아니고. 예, 본인도 아니고 제가 교육위원회 안 된대요 이해충돌로. 그럼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면은 그것도 안 이게 되지, 피감기관에 지금 수장으로 있는 건데 그게 예.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안 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예. 하여튼 이것들은 뭐 지들은 뭐 어떤 구실을 가져와서라도 예. 되고 또 안 되고 결정되는데 여기 이쪽은 뭐 그냥 살아 숨쉬는 이유만으로도
배제가 돼야 되고 재척돼야 되고 아이고 참 놀고들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자, 그래 오늘 저기 이 선고가 오후 2시쯤 난다고 그러는데 네. 만약에 뭐 판사가 미친 척하고 나경원 법정 구속이야. 이렇게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은. 네. 그러나 어쨌든 검찰이 2년형까지 때렸다면은 또 6년을 이렇게 미뤄왔다면은 아마도 양심이 있는 판사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렇죠. 특권의 예. 어떤 베일에 가려서 그동안 나경원이 이 재판을 지체시켜 왔다. 근데 한동훈이한테 예. 그 공소 취소해달라고 또 그렇게 요청했던 거 그것도 아니에요? 뭐 공개적으로 다 한동훈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전화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이거 저 판사가 그럼요. 이거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그건 예.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그 재판을 없애달라고 하는 건데 어느 국민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통상 그 기자회견장에서 사법당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 붙이는 단어가 있죠. 죄질이 나쁘다. 죄질이 나쁘다. 예. 네.